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낙후된 동네를 특성에 맞게 고쳐 쓰는 도시재생 사업. 서울시의 오래된 중점 사업이죠. 그런데 도시재생에 들어간 예산만큼 주민 만족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바라는 것보다는 관주도의 추진에서 비롯된 거라고 하는데 오늘 뉴스라이브에서는 도시재생이 끝난 한 지역의 주민들의 볼멘 목소리 살펴보겠습니다. 12월 1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수재화 홍보관 신축 과정에서 성동구청이 공사업체에 인테리어와 구두 구매 등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00억 원이 투입된 장위 13구역 도시재생 사업에 주민들은 여전히 주차 공간 부족 등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산 중복 논란이 일고 있는 중구의 어르신 복지 수당에 대해 중구청이 처음으로 일몰적 성격의 한시적 정책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새벽 시흥동의 한 교차로에서 SUV 차량이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중구는 올해부터 노인 기초연금 외에 만 65세 이상에게 어르신 공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중복이나 현금 복지라는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구의회 구정질문에서 서양호 구청장이 처음으로 공로수당이 한시적 정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역배 기자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10만 원을 지역 상품권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공로수당. 보건복지부에선 기초연금과 예산의 중복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중구의회에선 복지부와 최종 협의 없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게 적절한가를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와의 최종 조정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로수당을 계속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중구 어르신 공로수당은 65세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이 최저생계비인 51만 2천 원에 도달하면 마감하는 일몰적 성격의 한시적 정책임을 밝혀드립니다. 지방정부 등 국가 등 누가 나서서라도 벼랑 끝에선 노인자들과 빈곤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고 해결하는 것이. 기초연금이 최저생계비 수준에 도달한다면 공로수당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언급이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내년에 있을 기초연금 인상분을 보고 검토하겠다는 얘기지만 당분간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올해는 156억 원을 썼고 내년에는 162억 원을 예산 심의에 올렸습니다. 보건복지 시범으로 선정이 돼 있으니까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용역이 나오는 게 한 6개월 정도는 되니까 나는 6개월 이상은 드리고 6개월 이상은 그 다음 이제 판정해도 되지 않겠냐. 오히려 그 재정에 대한 국비에 대한 책임 소요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수급 받으셨던 어르신들이 갖는 희망에 대한 점도 감안하신다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중구의회는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로수당의 예산 편성 규모를 확정짓기로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와 같은 사고 예방 시설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예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현재 서울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은 1,721곳. 스쿨존이라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학교와 유치원 주변에 지정됩니다. 이곳에선 대부분 차량 운행이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됩니다. 만약 이를 어길 땐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스쿨존엔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황. 서울의 경우 과속 단속 CCTV 설치율이 4%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시가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2022년까지 초등학교 주변 모든 스쿨존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겠다는 것. 현재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606개소 중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은 79곳뿐입니다. 대로변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주변이거든요. 어린이집은 사실상 골목길이 많아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대로변에 혹시 있어서 설치를 해야 된다면 그런 데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요인으로 꼽히는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됩니다. 서울시가 모든 초등학교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당장 단속 카메라가 없는 스쿨존은 특별 단속반을 구성해 별도로 단속을 진행한다는 것. 스쿨존 불법 주정차 역시 적발시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아이들이 많이 몰리는 학원과 주변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사고가 발생한 77곳의 스쿨존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해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개선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사고 위험 지역엔 방지턱과 과속경보 표지판이 함께 설치됩니다. 한편 지난 5년간 서울의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440건으로 6명의 아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희진입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내년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따라 성 구청장은 오늘 16일 이임식을 갖고 해당직에서 물러납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지난 6일 구의회에 사임 통보도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현직 구청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할 땐 선거일 120일 전까지 물러나야 합니다. 현재 민주당 내 예비후보자 검증 신청 접수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절차가 성 구청장에겐 내년 총선에 나가기 위한 첫 관문입니다.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부적격 심사 기준을 보면 선거법 위반 등이 포함돼 있는데 성 구청장은 이미 19년 전 해당 법 위반으로 취임 2년 만에 구청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습니다. 당내 공천 심사와 경선에 강화된 가감산 기준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정치 신인은 10% 이상, 20% 이하의 가산이 주어지는 반면 중도 사퇴한 선출직 공직자에겐 25%의 감점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 3수에 도전하는 성장현 용산구청장. 오는 16일 이임식을 갖고 구청장직에서 물러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현재 뚝섬역 인근에서는 수제화 홍보관 신축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 공사는 중간 설계 변경으로 인해 완공 시점이 올해 말로 연기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공사업체 측은 구청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뚝섬 수제화 공동 판매장 사이 수제화 홍보관 신축 공사가 한창입니다. 홍보관은 이달 초 완공 예정이었지만 이달 말로 연기됐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된 것. 공사업체 측은 총 공사 비용이 8,700만 원인데 해당 금액으론 당초 설계대로 공사를 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설계는 하이 퀄리티로 해놓고 돈은 3분의 2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저희가 다 찾아가지고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다시 설계사무소에 보내서 문제 있다 인정하고 그거 다 변경하고 말만 공사 중이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거에 대해서 페널티 주겠다 이러니까 이게 예산적으로 문제가 많은 문제. 해당 공사 금액엔 홍보관 인테리어 비용, 에어컨과 간판 설치비, 여기에 전시용 구두 10켤레를 사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사업체는 이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시공 과정에서 구가 업체 측이 예상한 것보다 높은 수준의 인테리어와 에어컨, 간판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빚어진 것. 구두 비용 역시 한 켤레당 45만 원에 달하는 장인의 구두 10켤레를 사라고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시공만 하기에도 부족한 금액인데 구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며 난색을 표합니다. 8,700만 원 예산 안에가 들어가 있어요. 에어컨 2개 들어가야죠. 가구 내야지. 그리고 여기는 명량도 신발까지 사줘야 돼요, 업체가. 그냥 신발 안에 45만 원이 들어가요. 오지간하면 제가 찾아가서 그냥 직발하십시오. 우리에서 까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에 대해 구는 홍보관의 빠른 개관을 위해 한 업체에다 모두 일임한 것이라며
공사 입찰 당시 해당 내용 모두를 업체 측에 고지했고 이를 업체 측이 받아들여 공사를 시작했다는 입장. 또 설계를 변경한 것은 공사 업체 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업체 측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 일축했습니다. 저희가 에어컨이랑 내부 인테리어랑 다 포함해가지고 금액을 뽑아달라고 했거든요, 설계업체가. 그 금액을 가지고 이제 입찰을 한 거죠. 또 수제화도 사라고 좀. 그러니까 그 내역까지 다 금액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없는 걸 사라고 하지는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가운데 업체 측은 올 연말 완공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공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연자로 선정된 명장에 대한 특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재화업계 측은 특정 명장만 구청의 혜택을 입고 있다며 이 같은 행정은 결과적으로 재화업계 내 분란만 가져온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계속해서 조성엽 기자입니다. 완공 예정인 수제화 홍보관엔 시연장도 조성합니다. 명장이 직접 이곳에서 수제화를 만드는 퍼포먼스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시연자는 한 수제화 명장이 맡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성수동 재화업계에서 강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사람들은 해당 명장에게 구청이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해당 인물은 수제화 명장으로 선정된 이후 수년 동안 성수역 공동판매장을 사용한 데다 각종 홍보 행사나 시연회 등에서 대표 자격으로 수십 차례 나섰다는 것. 성수동에 수많은 장인들이 있는 만큼 특정인에게만 계속 기회를 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공개 채용 과정을 거치거나 수제화 한 켤레를 모두 완성할 수 있는 장인이 시연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새롭게 하는 거에 계속 앞서 하는 사람들이 또 하고 하는 거는 반대입니다. 매장도 없고 입점도 못한 분들 잘 만드는 신발을 함께 전시하지. 구분 명장이지 전시 명장 아닙니다. 이에 대해 군은 해당 명장이 언론에 많이 노출돼 수제화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인데다 홍보 자료도 많아 수제화 부흥에 적합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2년 정도 해당 명장이 시연한 후 다른 명장들에게도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명장님께서 그래도 단골들도 많으시고 매스컴에 많이 노출이 됐으니까 거기 명장님이 계시면 아무래도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명장님이 그래도 제일 검증이 되신 분이니까. 하지만 재화업계 측은 명백한 특혜라는 건 감출 수 없는 사실이라며 구청이 계획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재화업계의 분란만 가져온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더불어 완공 예정인 홍보관에서 불과 20여 미터 떨어진 맞은편에 이미 홍보 목적으로 조성한 수제화 희망 플랫폼이 있는데 굳이 또 홍보관을 지었어야 하냐며 예산 중복 사용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약간 이제 걸어 다니시면서 보기에는 좀 약하다. 바로 볼 수 있게 그렇게 시연장을 해가지고 하면은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 군은 특정 명장이 시연자로 예정돼 있을 뿐 확정은 아니라면서도 해당 명장 외엔 마땅한 인물이 없다고 밝혀 재화업계 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오늘 새벽 2시쯤 금천구 시흥대로 인근에서 차량 2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충격으로 인해 누유된 원료에서 불이 나 차량 한 대가 소실됐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제설장비 보관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림막 펜스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금천구 대명시장 내 정육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냉장고 등 집기류를 태운 뒤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술 보관하는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장위 13구역 도시재생 사업이 이번 달을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2015년부터 5년간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성북구 장위 13구역입니다.
재개발 해제 이후 2014년에 도시재생 활성화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슬럼화된 거리가 정비됐고 건축가 김중업의 가옥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되는 등 모두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사업은 5년 동안 진행됐지만 정작 주민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로 사는 우리 주민이 피부에 와 닿게끔 뭐 재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이 위에서 뭐한마로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는지. 좁고 불편한 도로와 부족한 주차 공간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도시재생 계획 수립 당시 서울시가 주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차 공간을 원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사실적인 주거 환경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개발을 좀 앞당겨주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주민들이 직접 느끼고 너무나 좋아할 텐데 길바닥에 페인트 칠이나 해놓고 말이에요. 담장 같은 데 그림이나 그리고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아무리 봐도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시 최초로 가금주택 골목길 정비 사업과 연계하는 등 의미 있는 결과도 많았지만 정작 주민들이 바라던 가로 정비나 주차장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거지 재생에 있어가지고 일부 외장적인 요소, 치장적인 요소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생활이 편리해지거나 아니면 쾌적한 생활 환경이 되거나 이렇게 볼 때는 이제 실적이 한참 기준에 미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장이 13구역처럼 인근 재개발 구역이 완공되어 가는 경우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도시재생 사업 지역의 주민들이 느끼는 재생 사업의 효과는 더욱 밋밋해져 호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도시재생 사업이 주민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현재 장위 13구역 주민들은 미니 재건축이라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계속해서 이승준 기자입니다. 재개발이 해제된 장위 13구역에서 진행됐던 도시재생 사업. 하지만 주차 공간을 확보하거나 좁은 도로를 넓히는 등 주민들이 가장 염원했던 해결 방법을 제시하진 못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공영 주차장이 설치됐지만 이곳의 주차난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 주민들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우후죽순 들어서는 신축 빌라로 구역 노후도가 더 완화되기 전에 정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 규모는 작지만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에 집중한 겁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말 그대로 가로 하나를 꾸며주는 것. 실질적으로 가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주민들이 가지는 가장 큰 박탈감인 수익의 발현, 내 재산 가치의 상승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죠. 하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소규모로 진행되다 보니 소위 말하는 나홀로 아파트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모두 4곳의 구역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소규모 정비 사업을 통해서 개발을 하되 그것을 연접해서 개발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그 작은 규모의 연접 개발들이 모여서 우리가 옆에 단지 못지않은 중규모 이상 대규모 단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해당 지역의 주민 80%가 동의를 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4곳의 평균 동의율은 65%. 재개발로 해제됐던 장위 13구역에 다시금 개발의 바람이 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인허가 지연으로 6년째 발이 묶여있는 마포 상암동 복합몰 사업. 감사원이 서울시의 사업 지연은 부당하다는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주민들은 예상했다는 반응입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상암동 복합몰 사업과 관련해 부당하다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가 전통시장과의 상생 합의를 이유로 인허가를 지연시키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전통시장과의 상생 합의는 도시계획 승인의 필수 요건이 아니라는 것. 법에 따라 진행된 정당한 인허가를 서울시가 지연시키면서 민간 사업자의 사유재산권 침해는 물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루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인허가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법적 근거 없이 심의를 보류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서울시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상암동 일대 주민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입니다. 늦었지만 서울시의 월권 행위가 감사 결과를 통해 입증됐다는 것. 지난 5월 서울시가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사업이 더 이상 늦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감사원에서도 소상공인과는
이건 별개다라는 문제로 현재 그 서울시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민들은 박원순 시장의 어떤 대권욕에서 아마 그렇게 지금 현재 소상공인이라는 그 명분을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마포구 역시 민간 사업자로부터 인허가 서류가 접수되면 최대한 속도를 내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구 자문위원회를 거치면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는데 대략 내년 3, 4월쯤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한테 접수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설계가 다 나와야 하는 거죠. 그래서 판매 시설은 몇 프로에 얼마 할 거고 그냥 뭐 그거는 다 나왔으니까 그것들을 지금 우리한테 기본안을 가지고 몇 번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그 단계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한편 상암동 복합몰 사업은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롯데가 설계 변경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 판매 시설을 축소하고 업무 시설을 늘리는 한편 DMC역 오버브리지 개발 사업과 연계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서연입니다. 강남구는 국민연금 강남 4옥 3층에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합니다. 지난 9일 열린 개소식에는 강남구청과 사회적 경제기업,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센터는 창업 공간과 회의실, 사무국을 갖추고 창업과 홍보, 교육, 판로 개석과 사회적 경제 조직 간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합니다. 강남구에는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35곳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각종 단속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같이 저감 조치가 발령됐을 때 모든 5등급 차량은 단속 대상이고 이와는 별개로 서울시 4대 문안 운행 제한은 상시 단속입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그리고 대기 관리 권역에 대해서는 상시 운행 제한을 하는 제도도 있고 환경 분야, 서울시냐에 따라 단속 범위와 단속 차량 기준도 달라집니다. 미세먼지만큼 골치 아픕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